안녕하세요. 과학탐구 실험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요? 이번 탐구 주제는요.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역사에 대해 탐구하고 모던 조이트로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어떤 움직임을 재현해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원리로서는 그 잔상 현상이 그 움직임을 재현해 보려는 그런 사람들 노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잔상 현상과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알아보고 그리고 그 잔상 현상의 그 어떤 최고봉 그것이 모여진 어떤 집결체 그러한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던 조트로프를 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잔상 현상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죠. 그 애니메이션은 잔상 현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그런 예 중에 하나로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보기만 해도요. 따라라라라라 라는 노래가 그냥 저절로 막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이게 감성적이게 그렇게 되고 공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무섭잖아요. 근데 무서운데 우리가 이런 둘리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면은 공룡하고도 뭔가 소통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애니메이션은 생명, 그리고 영혼, 정신 이런 것들을 뜻하는 라틴어 애니마에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움직임을 재현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는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타미라 벽화입니다. 알타미라 벽화는 스페인 북부의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인데요. 벽화를 보면 돼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지 다리가 몇 개로 보입니까? 6개로 보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많이 달려 있어요. 지금 돼지 다리를 한번 세워 보면은요. 앞다리 2개가 있고요. 뒷다리에 2개가 있어요. 이 4개의 다리는 좀 진한데 이거보다 좀 흐리게 표현된 다리가 뒤에 2개 있고 앞에 좌우에 또 2개가 있죠. 모두 8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돼지다리가 8개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화석을 보면은 돼지의 다리는 분명히 2쌍, 4개가 있어요. 그럼 어째서 이렇게 다리를 8개를 그렸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은요. 그 어떤 움직임을 표현해 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여기 다리가 4개인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약간 연하게 4개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잔상의 효과를 이용해서 마치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을 표현해 본 게 아닐까라고 현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의 잔상 현상을 이해하고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리를 8개로 표현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잔상 현상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정육면체가 있지요.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의 면을 가진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10초 이상 바라보다가 순식간에 왼쪽에 점을 주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른쪽의 정육면체를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순식간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나요? 뭔가 Y자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Y자 정도에서 끝났는데요. 어떤 학생들은 위에는 핑크, 그리고 파란 면이 있던 곳에서는 노랑, 그리고 빨간색이었던 정육면체에 대해서는 하늘색 이렇게 보색으로도 보인다고 해요. 이렇게 보색으로 보인 친구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중력이 대단한 친구네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잔상에 대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잔상이라는 것은 대상을 일정 시간 주시하다가 눈을 감거나 다른 곳으로 눈을 확 돌렸을 때 감각 경영으로 해서 그 잠시 동안 그 상이 지속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Y자가 나온 친구나 또는 그 정육면체의 보호색이 정확하게 보였던 친구들이나 모두 다 훌륭하게 잘 집중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이런 잔상 현상을 이용해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요. 프레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레임은 눈이 정지하는 순간에 포착하는 어떤 한 장면인데요. 사람은 보통 1초에 12프레임을 포착한다고 합니다. 영화는 24프레임인데요. 1초에 무려 24장의 사진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속되는 동작의 그림이 이렇게 이어져서 24장을 한꺼번에 1초에 보여진다면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랍니다. TV는 약 30프레임이네요. 영화에 비해서 TV가 프레임이 좀 높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탐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잔상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풍기 날개가 원판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죠. 여름에 선풍기를 틀었는데 분명히 프로펠러 날개가 3개였었는데 돌아가는 선풍기를 보면은 날개가 원판으로 보이죠.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바퀴는 반대로 진행 방향하고 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헬리콥터가 있는데요. 저렇게 높게 떠 있는데 프로펠러가 마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사실대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번에 바퀴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헬리콥터 바퀴든 자동차 바퀴든 선풍기 바퀴든 3개의 바퀴가 있고요. 바퀴가 모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눈이 첫 번째 인식했을 때를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파란 바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인식하는 바퀴를 노란 바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시계 역방향으로 노란 바퀴가 이렇게 틀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바퀴가 거꾸로 시계 역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가 바퀴가 그 진행 방향하고 반대로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인식하는 눈이 파란색 바퀴를 인식했는데 두 번째가 인식했을 때 노란 바퀴가 약간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조금 돌아간 위치에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당연히 첫 번째 바퀴가 파란 바퀴고 두 번째 바퀴가 시계 방향으로 조금 틀어져 있죠. 이것은 정회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바퀴는 첫 번째 인식하고 같은 위치에 놓였어요. 바퀴가 아무리 빨리 돌았든 아니면 천천히 돌았든 첫 번째 인식하고 같은 위치에 두 번째 인식이 가게 되면 바퀴가 정지했네? 돌아가지 않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이렇게 원판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선풍기 날개처럼. 그리고 공중에 떠서 마치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잔상 현상 때문이고 우리 눈이 그것을 인지하는 데에 그런 어떤 시간차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자,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번에 잔상 실험을 두 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둥근 모양의 두꺼운 도화지가 있어요. 이 두꺼운 도화지에 각각 앞면에는 몬스터 우드를 그리고 뒷면에는 그 감옥이 이렇게 보이도록 붙이고요. 보이지 않는 뒷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뚫고 양쪽에 실을 끼웁니다. 이 실을 오른손에 하나 왼손에 하나 잡고서 막 돌리게 됩니다. 실을 이용해서 빠르게 막 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라고 딱 봤을 때 그렇군요. 이 우드가 감옥에 갇혔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눈이 처음에 우드를 봤잖아요. 그래서 우드가 넘어가고 감옥이 보이게 되는데 감옥이 나타났을 때 우드의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마치 우드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영화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타미라의 동굴벽화가 있었지요.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그 돼지의 다리를 8개를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많은 그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소마트로프가 있습니다. 이 소마트로프는 손을 이렇게 비벼서 막 돌리게 되는 그래서 움직이게 보이는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트로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조트로프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꾸자꾸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서 키네오그래프를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키네오그래프에서 또 프락시노스코프를 또 만들게 돼요. 이거는 이제 조트로프를 조금 더 변형을 한 건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엔 또 키네로스코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시네마토그라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게 다 뭔지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날의 영화 시네마라고 하는 그런 영화는 언제부터라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19세기 말에 그 리미에르의 시네마토그라프가 있습니다. 그것이 형식이나 형태 면에서 오늘날 영화와 가장 가까운 출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소마트로프입니다. 막대기에 종이를 크로스로 해서 끼웠지요. 끼우고 한 장면에는 새를 그리고 또 다른 장면에는 사람이 새를 잡는 것과 같은 그런 포즈를 그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손을 막대기를 잡고 막 비비게 되면은 막대기가 막 회전을 하게 되겠죠. 좌우로 막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새가 날아가는 모습의 잔상이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남아 있어서 마치 사람이 새를 잡는 것처럼 또는 뭐 새가 사람 손에 앉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놀이기구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1833년에 만들어진 그 조트로프인데요. 지금 말의 동작이 내부 통 안에 들어있죠? 말에 달리는 모습을 세분화해서 한 장면씩 그림을 그려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통을 돌리게 되면 바깥에 그 파란 화살표를 통해서 슬릿을 통해서 말의 동작을 보게 되는데 이때는 말의 동작 하나만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첫 번째 말의 동작과 두 번째 말 동작 사이에 잔상이 남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잔상과 잔상이 다음 장면 사이에 연결이 되면서 마치 말이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한 50년 후에는 이렇게 모형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왼쪽에 보면 갈매기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갈매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동작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연결을 놓고 통을 돌리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슬릿을 통해서 하나의 그 장면만 보기 때문에 잔상이 남아서 마치 이 동작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갈매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키네오그래프입니다. 여러 장의 연속 동작의 카드를 한쪽에 잡고 한 번에 쫙 이렇게 훑어주게 되면 연속되는 동작이 마치 이어져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것도 잔상을 이용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 혹시 플립북이라고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속되는 동작을 카드라든가 또는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번 쫘르르 훑게 되면은 재미있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동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키네오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락시노스코프인데요. 이거는 극장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요. 그 조트로프처럼 생겼잖아요. 그 조트로프의 그거를 우리가 슬릿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슬릿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불편함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느끼니까 가운데에 거울을 놨습니다. 그러면 조트로프가 돌아가면서 그 상이 슬릿을 통해서 보지 않더라도 거울에 상이 비치겠죠. 그래서 좀 더 간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거에다가 또 이번에는 프리즘을 달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프리즘을 통해서 영상기처럼 스크린에 맺히게 해서 여러 사람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프락시노스코프 극장이라고도 합니다. 프락시노스코프도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지만 그림이 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 원통이 돌아가는 그 안에 있는 그림에 제한적이어서 이번에는 에디슨이 키네토스코프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체인처럼 되어 있어서 이 수많은 체인들이 하나하나의 장면의 그 사파를 끌어올리게 돼서 연속 동작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크기와 이런 공간을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1895년에 리미에르 형제는 시네마토그라프를 발명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의 영화의 역사는 이때부터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시네마가 이 시네마토그라프에서 유래했다고 하지요. 리미에르 형제의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입니다. 공장의 문이 열리고 노동자들이 한 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동작이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늘날의 영화, 무성영화 같은 그런 영화예요. 음악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리미에르 형제는요, 50초의 그 다큐멘터리 열차의 도착을 또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50초짜리였지만 이것을 보면서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열차가 마치 자신한테 달려오는 것처럼 해서 굉장히 무서웠다고도 하지요. 픽사에서 만든 조트로프인데요. 현재는 이렇게 슬릿 대신에 이렇게 섬세하게 여러 가지 이어지는 동작으로 모형을 다 만든 다음에 회전목마처럼 돌리면서요. 전등을 전멸을 시키면 슬릿과 슬릿 사이 그 검은 도화지 사이에 그런 안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전등이 전멸됐을 때는 그 안 보이고 전등이 다시 켜졌을 때는 다시 새로운 슬릿이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동작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지금 현재 카우보이가 그 줄을 던져서 뭔가 이렇게 하는 움직임들이 완전히 연속되는 동작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조트로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요,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해요. 전동기하고 결합한 그런 모던 조프로트에 이어서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킨 모던 프락시노스코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회전판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인데요. 우리가 케이크를 먹고 나면 그 종이 케이크판 있잖아요. 넓은 그 종이 케이크판이 필요하고 또는 그 케이크판이 없으면 그 아크릴판으로 그 CD판을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판 부착용이 있는데 그 케이크판에 뭔가 우리가 만든 작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스티로폼판을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든 그 판들을 다시 바닥에 붙일 바닥판이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빈 상자라든가 뚜껑 같은 어떤 케이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든 모터를 고정할 수 있는 통이 필요한데요. 그 플라스틱 통에서 또 뭐 필름통 이 정도의 사이즈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접착제로서 이제 여러 가지 각자가 만들 그런 재질에 따른 그런 접착제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터에 달리는 그런 어떤 작은 전기 부품들이 몇 개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작품을 만들 폼크레이로 만들 것 같으면 뭐 폼크레이가 필요하고요. 지점토로 만들 것 같으면 지점토를 준비한다거나 뭐 종이로 한다거나 각자가 만드는 그 작품 용도에 따른 그런 재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연필, 칼차, 송곳, 거울종이라든가 검은색 종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작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움직임의 주제를 먼저 선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8개의 작품을 만들 때 어떤 하나의 동작을 8개로 나눠서 하는데 동작 예시를 보면 지금 공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8개의 작품들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들은 뭐 산조꼬지라든가 이런 나무 그 꽂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높이를 조절하면 되겠지요. 여기서는 움직임의 주제로 몬스터우드의 그런 어떤 성장 모습을 담아 볼게요. 그래서 몬스터우드가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있죠. 그래서 8개의 그 우드의 그 키가 쑥쑥 자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작품을 만들고 나면은 종이 케이크판을 준비합니다. 종이 케이크판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원주를 8등분을 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송곳을 뚫어서 이렇게 구멍을 내죠. 이때 구멍을 너무 크게 뚫으면 나중에 돌다가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송곳으로 살짝 뚫어만 놓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케이크판 가장자리에 또는 이렇게 원판형으로 스티로폼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만든 그 재료가 이 종이판에 잘 붙는 거라면 굳이 스티로폼을 이렇게 붙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8등분된 그 원주 가장자리에 8개의 작품을 만들어 놨던 것을 순서대로 움직임의 순서대로 배열해서 접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높이를 조정하고 싶으면 그 산적꽂이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아까 그 공이 튀어오르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공이 밑에서부터 위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산적꽂이의 길이를 점점 길게 해서 꽂으면 되겠고, 접착할 때는 그 자신이 만든 그 작품의 재질하고 맞는 접착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DC 모터에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니퍼로 전선을 이렇게 벗겨내요. 벗겨내면 가닥이 나오거든요. 그 가닥을 반으로 갈라요. 반으로 갈르면 지금 노란 DC 모터의 하단에 보면은 구멍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은 이렇게 한쪽에, 또 나머지 반은 다른 쪽에 이렇게 걸어서 완전히 단단하게 걸어서 이렇게 묶어주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쪽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을 해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플라스틱 그 필름통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필름통 사이즈면 되겠는데, 그 플라스틱 통 그 앞에 옆부분에 아래에 송곳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통 안에 모터를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아까 그 니퍼로 이렇게 벗겨내서 연결한 게 있었죠? 그 전선을 안에 집어넣어서 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DC 모터가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휴지를 넣어서 DC 모터 높이가 저렇게 높이에 딱 나올 수 있도록 그 휴지를 꾹꾹꾹 채워 넣어가지고 모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휴지를 너무 이렇게 살짝 넣게 되면 그 모터가 돌아가는 사이에 점점 모터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터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꽉꽉 잘 채워주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필름통 안에 DC 모터를 이제 잘 넣고 고정을 다 했다면, 이번에는 그 필름통 뚜껑이 있겠죠? 그 플라스틱 통 뚜껑의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냅니다. 이때 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송곳으로 구멍을 내고, 그리고 이 뚜껑을 플라스틱 통 안에 마저 이렇게 꾹 눌러서 닫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돌렸을 때 모터가 튀어나오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 노란 기둥이 고정이 되어서 잘 나와 있도록 저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게 너무 짧거나 하면 원판이 돌아가다가 날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그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절반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 만들어 놓은 그 필름통하고 그리고 건전지를 바닥판에 고정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정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까만 바닥판에 건전지 끼우개를 고정하고, 그리고 지금 DC 모터가 들어간 필름통도 또 이제 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요, 아까 만들어 놓은 그 종이 케이크판에 작품 8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거를 DC 그 모터가 들어가 있는 필름통에 끼우죠. 그리고 끼우고 이 회전판이 빠지지 않도록 수축 그 튜브를 이용해서 마저 고정을 시켜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한번 돌려보기로 하겠는데요. 건전지 끼우개에 전지를 넣고 그 DC 모터의 전선하고 이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바로 이제 집게로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중간에 그 스위치를 넣어서 그 스위치로 조작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한쪽으로 기울어서 회전을 하지는 않는지 한번 보시고요. 또 돌아가면서 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이렇게 잘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한 다음에는 검은색 도화지를 길게 잘라서요. 거기다 슬릿을 넣습니다. 슬릿을 넣어서 회전판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붙이게 되겠죠. 지금 투명하게 한 것은 내부가 다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검은색 도화지로 지금 슬릿을 넣는 부분은 저 파란색 선이 이제 슬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로 돌아가는 모습의 한 장면만 보인다고 했지요.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조트로프라고 하는 것이 전동기에서 이렇게
전지로 돌리는 그런 조트로프를 만들게 됐는데요. 이렇게 검은색 도화지로 관찰해도 되고, 아까 말을 했듯이 검은색 도화지 대신에 실내에서 그 일정 간격으로 전등을 깜빡깜빡거리게 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관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멸했을 때가 도화지 부분이 되고 켰을 때가 슬립 부분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수평 관찰했을 때 관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릴 때 회전판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빠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이게 겉돌거나 또는 회전 속도가 증가하면서 회전판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탐구 방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든 조트로프를 관찰을 지금 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해서 보겠습니다. 프락시노스코프 극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거울종이로 원통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울종에 원통형을 만들어서 중심축에 이렇게 붙이고 거울종이니까 이제 돌아가는 모습이 거울에 이제 비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몬스터 우드가 있으면 그 몬스터 우드의 모습이 저쪽 거울에 저렇게 비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도화지로 이번엔 슬릿을 내는 게 아니라 그냥 검은색 도화지를 이렇게 돌려주게 돼요. 원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거울에 우리의 모습도 비치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거울에 다 비치니까 몬스터 우드의 모양이 정확하게 보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도화지로 이렇게 주변을 막아주게 되면 거울에 비치는 상이 산만하지 않아서 보기에도 참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프락시노스코프 그 극장처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화살표, 노란 화살표를 봤을 때, 거기까지는 지금 조트로프잖아요. 그래서 조트로프의 그 모양이 거울에 이렇게 비치게 되겠죠? 그럼 그 거울에 비친 그 조트로프 모양이 저 프리즘을 통해서 확대되면서 스크린에 영상이 저렇게 비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프락시노스코프라고 하는 극장이 상영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프리즘까지 가지는 않고 지금 원통형의 거울 종이로 원통형을 만들어서 보기 편안하게 하는 모던 조트로프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지 대신에 한번 발전기로도 모터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전지를 사용해서 조트로프를 돌리게 되면 이럴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전지를 너무 그 전압이 높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조트로프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이 아까 그 헬리콥터라든가 이 선풍기 날개가 원판으로 보인다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잔상이 그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이것이 하나의 그 판으로 그러니까 몬스터가 성장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 원판으로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은 전압이 좀 더 낮은 전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전기로 이제 전지를 발전시켜서 그 힘으로 조트로프를 돌려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는데요.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전지하고 연결한 것처럼 발전기와 조트로프를 직계전선으로 연결을 하고요. 손잡이를 막 돌리게 됩니다. 손잡이를 막 돌리게 되면 거기서 전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전기가 발생해서 조트로프가 돌아가게 되죠. 자,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이럴 때 조트로프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이러면은 내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손잡이를 더 세게 빨리빨리 막 돌려서요. 하거나 아니면 발전기 안에 꼬마 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해서 전류 손실을 줄여서 막 돌려보다 보면은 전기가 발생해서 조트로프가 막 돌아가게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잘 보여요. 자, 그런데 이때 손잡이를 너무 세게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 책상이 막 흔들흔들 거리다가 작품이 파손될 수도 있고 그리고 발전기의 내부 기호가 파손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잔상현상을 이용한 영상에 대해 알아보고 모던 조트로프를 만들어 보았어요. 다음 차시 예고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공지를 하겠습니다.